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거둔 남자 독신남입니다. 대한민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만 안보와 외교도 아주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마치 공기나 물 같은 존재이죠. 좋은 물과 공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거나 오염이 되면 건강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외교 안보 역시 평소에는 모르지만 한번 삐걱대면 경제 환경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로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세계 패권을 노리고 내셔널리즘 확장을 노리는 중국이 이제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대국 1위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대1로는 어떻게든 완성되어 갈 것이고요. 세계 질서가 이에 따라 바뀔 소지가 충분하죠. 불안한 세계 정세가 닥쳐오지만 오히려 지금 한국은 아주 기막힌 최고의 기술로 미국과 중국 사이 노련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중국과 한국은 지난 역사 속에서도 늘 긴장관계에 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나라와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요. 침략의 시간이 더 많았죠. 한나라에 이어 등장한 수나라는 서기 589년에 중국을 통일, 9년 만인 598년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이후 수나라는 614년까지 모두 4차례 고구려 원정에 나섰고요. 수나라를 이어 당나라는 624년 대륙을 평정하고 21년 뒤 645년 고구려 침략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한국 침략을 해왔던 겁니다. 또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206년 건국 이후 순식간에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쥔 다음 1231년 고려를 침공했고요. 청나라 역시 1637년 병자호란 한국을 그렇게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역사의 시각으로 중국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현재 G2로 성장했고 이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졌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상대하기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또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실제 꼭 그럴까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독일 유력 언론사 작년 9월 29일 디자이트지가 써낸 힘있는 나라 중국 외롭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신문이 얘기하는 새롭게 짜여지는 세계 질서가 오묘합니다.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데 외로운 늑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한국이 줄타기를 잘하면서 중국이 한국을 쉽게 볼 수 없는 상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사죠. 이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중국은 포위되어 있다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한국 외교에 대입해보면 중국을 직접 상대하기는 버겁지만 적어도 세계 질서를 이용 중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강대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우리의 이익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아마 한국 역사상 강대국 앞에 이런 모습은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하게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순간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앞에 놓인 세계 질서를 쉽게 이해하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금 세세히 조명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긴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패권 전쟁으로 압축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이들의 패권 경쟁은 이제 세계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키포인트인데요. 이 패권 경쟁은 크게 세 곳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라는 아젠다에서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세 곳 모두 중국이 오랫동안 중국 내 자원을 총동원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대 군사 대국입니다. 군사비 지출은 공식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4배 이상 많습니다만 미국의 군비 지출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더 집중 투자에 가고 있는 중이죠. 매년 7%씩 증액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곧 미국을 따라잡을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구의 힘으로 거대한 경제국가로 성장했습니다. 2028년경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이미 여러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참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의 경쟁에서 참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참패를 하고 있죠. 이미 문화 파워, 즉 소프트 파워 면에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오늘은 군사, 경제 면에서 기사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압도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포위당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해 지정학적으로 포위당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디자이트지는 작년 중국을 자극했던 미국, 영국, 호주 간 오커스 동맹의 의미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영국은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를 돕고 사이버 전쟁, 인공지능, 퀀텀 기술, 해저 기술 등을 함께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군사적 협력을 교류하는 동맹으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연 프랑스는 배신감을 느껴 조금 시끄러웠었고요.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신문은 중국은 이들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오커스 협약이 한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는 대중국 동맹 강화가 목적입니다. 매체는 이 오커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지금 미국에게 어떻게 포위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일본에게 승리를 거둔 후 아시아의 광범위한 동맹 시스템을 만들어 오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하와이에 작전본부를 설치, 200여 척의 군함, 그리고 5척의 항공모함, 이런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배치하고 있다. 괌은 미국의 아시아에 있는 고유 영토로 태평양 지역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고 있다 설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서방 진영 국가들도 이 중국 고립을 위해 전략 요충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문은 식민지 시대가 지났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뉴칼로데니아 그리고 프랑스형 폴리네시아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은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가지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차고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자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일부인데요. 바로 미군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해군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기사는 이런 흐름에서 오커스 동맹을 바라본다면 이는 단지 점증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진영의 전략의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 매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군사 동맹들로부터 태평양을 기준으로 완전 포위당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은 고립되어 있고 중국은 외로운 모습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고립 전략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뒤에 사진을 보시면 중국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히 포위되어 있으며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1대1로 항로 역시 이 포위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국제 분쟁 시 에너지 보급로가 모두 끊긴다는 얘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포위 전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제 역학 관계 속에 지금 한국이 있는 겁니다. 즉 한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공격성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화나게 하거나 굳이 자극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게 지금의 국제 정세입니다. 특히 인도와의 국경 문제를 두고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향해 있는 것이 명백하고요. 그럼에도 한국은 경제라는 아젠다로 넘어오면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괜히 중국은 이런 한국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함부로 대한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쏠리면 중국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한국을 통해 더 강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 미국 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목전에서 대중국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한국에게 유리한 겁니다. 바로 세계 질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립을 풀기 위해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1대1로를 통해 중국과 관계를 맺는 나라들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활발히 교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전체 품목으로 보면 수입 중 23.3%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중간재는 2019년 기준 수입 품목 중 2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수입품들이죠. 심지어 반도체까지 수입해오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179억 달러 전체 반도체 수입의 근 40%를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물론 이는 국내 기업들이 웨이퍼 가공, 즉 전 공정을 중국에서 하게 하고 후 공정을 한국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도 중국이 필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해 중국의 세계 경제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서방 진영 내에서도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 라인과 소비자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히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이나 한국 같은 이런 수출 국가들은 늘 위험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늘 고립되어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언제든지 고립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스스로 서방 경제와 디커플링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최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탈달러화 전략을 펴고 있고 미국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들을 막고 있죠. 미국의 중국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자급자족 형태로 옮겨가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인구가 미국, 유럽, 러시아와 합친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생태계만 갖춘다면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려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중국은 다른 나라의 강점을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다른 국가와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 않죠. 오로지 자신의 강점으로 세계 중심으로만 등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독일 유력 일간지 타츠는 이렇게 자급자족이라는 경제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자급자족 경제 생태계를 위해 중국이 꼭 가져야 하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 HSMC가 우한을 중국 반도체 메카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20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갔으나 갑자기 자금이 사라졌다며 대사기후로 드러난 HSMC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중국은 반도체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 매체는 강조합니다. 기사는 북경에서의 경제 설계자들은 그 어떤 분야보다 훨씬 더 반도체에 집중해오고 있다. 이를 황금의 영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반도체 없이는 드론,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는 중국에게 경제에 관한 얘기 이상으로 반도체에 대한 접근은 바로 이 나라에게는 국가 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왜 그렇게 반도체에 목숨을 걸며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연간 3천억 달러째 반도체를 수입하는 최대 반도체 소비 국가이고요. 대다수 외국 기업들에게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IT 산업에 있어 의존적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하이웨이의 몰락을 관찰했다 설명하고 있죠.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기술적으로 자체 조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2020년 중국 정부가 직접 지원한 액수만 350달러에 육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지난 과거에 비해 400% 증가한 액수로 이에 따라 민간 투자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SMI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매체는 이 엄청난 지원금에도 중국의 반도체 성장 속도는 최소한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 수준은 경쟁국가인 대만이나 미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신문은 여기서 반도체 산업 분야는 투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수요 70% 조달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30% 선이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투자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의 수준은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고 노하우, 기술 인프라, 그리고 이에 맞는 고급 인력 등을 갖춘 여러 세대가 있어야 한다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런 인력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대만에서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고 데려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전하고도 있죠. 이렇게 반도체 성공은 어려운 일이며 사업 성공에 대한 보장 없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반도체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 한국과 대만을 추월하기가 어렵죠. 특히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과는 언제든지 비즈니스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죠. 즉 중국은 첨단 기술에 대한 자급자족 생태계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요. 결국 대만을 제외하게 되면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는다 해도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한국이 꼭 필요한 겁니다. 대만에 100% 의존하게 되면 대만에게 끌려다니게 되겠죠. 그러느니 차라리 한국에 끌려다니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자존심이 덜 상하는 일인 겁니다. 즉 중국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반도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이유는 미국이 포위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미군과 그 동맹의 존재감입니다.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 동맹을 한국을 통해 더 강화시키면 손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러시아에게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가하듯 한국이 반도체를 군사 보복 대신 활용한다면 중국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줄타기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 균형점을 잃게 되면 세계 질서를 이용하는 포지션이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또한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도 않죠.
미국을 비롯 유럽도 반도체 전략을 국가 주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조금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의 역할과 산업 전략이 더 세심하고 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친환경 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정부 주도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외교도 그리고 경제도 잘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경제부터 외교, 국방까지 모든 것이 연동되어 있고 모두 세심히 지킬 시기가 바로 앞으로의 5년인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